앞서 국내외 경제 소식 짚어봤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네. 둔화하긴 했지만 주춤하긴 했지만 이런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두 달 연속 8% 오르다 보니까 이걸 둔화라고 해야 될지도 참 모르겠거든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8.3% 올랐는데 예. 이 전달에 40년 만에 최고인 8.5%가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것보다는 오름폭이 약간 둔화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정점을 지난 것이냐, 예. 또 하나는 여전히 너무 높은 물가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에서 반응한 걸 보면은 정점을 지났다는 데보다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물가가 유지되고 있다. 이쪽에다 예. 조금 더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주가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경제 상황에서 물가는 너무 올라도 문제지만은 너무 오르지 않는 상황도 문제가 됩니다. 모든 경제는 다 물가가 차츰차츰 오르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가에는 이 에너지와 식료품 같은 것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가격의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근원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을 보거든요. 이것도 지금 6.2%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부의 요인으로 공급 같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서비스 물가 같은 게 오르는,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 모두에서 물가를 올리는 압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물가 관련 이제 보도들 보다 보면 물가 상승률이 매도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은 우리 같은 생활 경제인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그래서 정책 입장에서는 이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역시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예. 시중에 있는 자금을 줄이는 거죠. 그렇게 돼서 지금은 미국 연준이 0.75%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예. 계속적으로 이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것도 지금 물가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자금을 구하기도 어려워지고요. 또 이 자금을 빌렸을 때 금융 비용도 커지기 때문에 자산 쪽으로 가는 자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는 위험 자산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르는 건 악재라고 봐야 되고요. 예.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소득이 줄어드는 꼴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내수가 악화된다라는 점, 또 기업의 투자도 악화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준금리까지 오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자체가 둔화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증시에는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밤사이 앞서 리포트에도 봤지만 밤사이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국내 시장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제 코스피가 하락세로 출발을 했다가 장이 조금씩 진행될수록 이 하락폭을 줄이면서 혹시 이러다 상승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럼 오늘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다시 낙폭을 좀 확대하고 네. 있습니다. 한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2,600선을 아래를 좀 밑도는 모습 계속 예.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면 역시 수급 상황을 볼 수 있겠는데 외국인 자금이 계속적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개인은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순매도를 하면서 특히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네. 상황 분석도 조금 해주셨습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은 일단 지금 상황을 조금 분석을 하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지난 1분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같은 걸 통해서 좋은 실적. 특히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들 수 있을 텐데 예. 삼성전자가 1분기에도 역대 최대 매출액을 나타냈고 2분기 예. 이후로도 계속 최대 매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가는 좀 떨어지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주가가 지금 연초와 비교하면 한 15% 정도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가 기업의 실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주가, 기업의 가치보다는 지금 경제 전반에 있는 불확실성이 조금 더 주가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상황을 보는 그 시청자분들은 그럼 지금 삼성전자 주식 사도 되는 건가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도 되는 겁니까? 이건 투자 전략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예. 드려야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투자 전략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예. 지금같이 이렇게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특히 지금은 성장주라고 하는 그런 기술주들 위주로 어려울 때는 예. 대형 가치주들 위주로
위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대형 가치주라는 게 지금 기업이 가진 가치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예. 이 중에서도 대형 회사들 위주로 대응을 포트폴리오를 좀 꾸며 보시는 것도 예. 좀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판단은 시청자 네. 여러분들이 하실 거지만 고공행진 거듭하고 있는 환율도 문제입니다. 뭐 미친 물가에 기름 붓는 고환율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폭주기관차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증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게 추가로 하락할지 더 하락하지 않을지는 조금 엇갈리는 전망이 있습니다. 일단은 추가로 더 크게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내다 팔면서 외국인의 코스피 비중이 한 30%까지 내려왔거든요. 예. 그래서 더 많은 주식을 팔긴 어려울 거다. 그래서 더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환율입니다. 예. 환율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오늘은 환차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앵커님이 외국인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을 2,000원치 갖고 있어요. 예. 환율이 1,000원일 때,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그 주식을 팔면은 미국 돈으로 2달러가 생기게 되겠죠. 예. 근데 환율이 2,000원이 되면은 1달러로 줄어듭니다. 예. 이게 환차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면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살 때는 싸게 살 수 있겠지만은 예. 주식은 어찌됐건 팔아서 그 이익을 받아들이는 그 시점이 중요하기 예. 때문에 악재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제까지 환율이 1,270원대였고요. 지금은 1,280원대를 넘어서 1,290원대까지 거의 육박하는 모습을 조금 전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환율이 오르는 건 여러 배경이 있는데 기준금리도 올리고 경기도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달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달러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손을 우려해서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조금 더 빼내갈 수 있다. 이런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악재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국내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됩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대형 가치주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환율도 안 좋고 경기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데요. 특히 미국을 보면은 이 예. 빅테크라고 하죠. 큰 예. 기술주 기업들 이런 성장주를 중심으로 이 거품이 본격적으로 좀 정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예.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른 대체 자산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에 계속 계실 거면은 대형 가치주들을 찾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성장주 중에서도 지금 가격이 가치보다 많이 떨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너무 분위기에 따라서 가볍게 움직이시기보다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